안녕하세요. 조포일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8 대개편 확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 생각을 3+1로 정리했는데요. 핵심 3가지, 그 개편안에 대해서 해야 할 바 1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2028 대개편 확정안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능 탐구는 1학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위해서 수능과 수능의 출제 과목에 대해 이렇게 발표된 걸 살펴보죠. 화면 멈추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서요, 탐구에 대해 통합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런데 출제 과목은 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몇 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배우죠. 자, 그럼 정리하면요, 수능 탐구는 1학년만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2학년에 배우는 선택 과목은 수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수능 탐구는 1학년만 들어갑니다. 수능 탐구가 1학년만 들어가니까요, 이제 2학년부터 배우는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의 선택 과목은 입시의 관점으로만 보면 어디에서 중요해요? 수시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교과든 학종이든 어쨌든 수시에서만 사회과와 과학과의 선택 과목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교에서 내신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수시를 적극적으로 보죠. 교과 학종이요, 논술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 현상이 개편안이 실시될 때도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데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1에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선택 과목을 열심히 들을 가능성이 높죠. 또 반면에 고1 때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고2의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듣겠어요? 제가 차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요, 수능 탐구가 1학년만 반영이 되면 2학년의 선택 과목의 운영은 정시반과 수시반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반을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정시 코스와 수시 코스가 나뉘어져서 암묵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수능 탐구가 1학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가 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또 활용하는 모습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사회교과, 과학교과 중에서 절대평가만 나오는 융합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도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과 그런 바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죠. 자, 이렇게 보면 1학년의 내신 등급은요, 학생들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번 개편 확정안의 두 번째 포인트는 수능이 좁고 어렵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원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더 높아져요. 그래서 범위가 작으면 수험생 입장에선 준비하긴 편할지라도 막상 문제를 풀면 그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자, 이게 EBS 직접 연계 있죠. 지금은 치르지 않는데 그 EBS 직접 연계할 때 실제로 난이도가 더 높았고요. 결은 다르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배제된 수능 있죠. 그 문제를 풀 때 실제로 학생들이 느꼈던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네,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처럼 범위가 좁아지면요, 그 문제의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편안으로 치러지는 수능은 실제로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입시를 결정하는 수능은 그 목적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요, 선발을 위한 시험이니까 사실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입시도 그런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 현상이 있는 한 입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 입시가 무조건 잘못했어,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세상이 어느 대학을 나와도 맘 편히 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최우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하소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보실게요.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의 세 번째 포인트는 살아남는 내신은 1등급이라는 겁니다. 1등급이요. 개편안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5등급이요. 자, 이건 이 이미지를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까지인데요. 현재 내신 2등급이 11%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건데,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수시 평균 합격 등급은 사실 2등급 정도까지로 보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개편된 5등급제에선 1등급만 살아남는 거죠. 물론 그래요. 3등급도 마지노선으로 보기는 하니까 개편된 등급제에서 2등급까지도 명함은 내밀 수 있겠죠. 그렇지만 5등급제에선 1등급이 가장 안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편된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0%까지고, 그리고 2등급이 누적 34%까지면요, 그땐 내신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예. 이거는 실시되고 바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1등급, 2등급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편된 5등급제에선 1등급만 살아남는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이 영상의 결론인데요.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완벽히 소화하세요. 그겁니다. 2024학년도에 중3인 학생들, 개편안의 첫 대상이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히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듣고, 그리고 배운 걸 완벽하게 소화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히 수능 탐구에서 1학년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언제 배운 걸 기초로 하고 있죠? 중학교죠. 그 중에서도 중3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중학교의 배움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원래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걸 충실히 따라가고 완벽하게 소화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잘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 이 개편안에선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시는 이렇고 수시는 이렇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충실히 따라가고 완벽하게 소화하세요. 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중학교에서 배운 거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런 점에선 이번 대입 개편안은 중학교의 위상을 더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충실히 따라가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에 대해서 제가 3+1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수능 탐구는 1학년만 들어간다. 수능은 좁지만 더 어렵게, 그리고 살아남는 내신은 1등급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는 거였죠. 플러스 1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걸 충실히 따라가고 완벽하게 소화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입 개편안 매우 큰 변화인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됩니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듣고 자신의 학습에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